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.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창풀직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개인으로 바꿔서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처음에는 장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죠. 그랬다가 좀 하다 보면 좀 알게 돼요. 이거 이 정도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. 이렇게 하다가 또 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 제 생각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면, 이 가맹점을 하다 보면요. 물론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고 각 개인의 성향 차이도 있겠지만 하면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. 자신만의 노하우가 쌓이고 또 그 가맹점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거 어쨌든 프랜차이즈 쪽에서 지원이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 본사의 장점은 빼놓고 단점만 보이게 되고 나중에는 본사가 도대체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? 물론 본사가 잘 안 해주는 데도 많지만 또 나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.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더 맛있어. 하나둘씩 또 사입도 하고 자이든 타이든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과정을 겪기도 하고요. 어느 순간 본사가 아예 힘이 없어져 가지고 가맹점 관리 자체를 놓아버리고 알아서 살아가라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대충 다 아는 거죠. 뭐 운영상의 문제나 뭐 레시피의 문제나 뭐 맛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서 쌓일 거 아니에요, 가맹점주도.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다음에 재계약을 안 하고 내 개인 간판을 걸어매고 내가 일단 해도 될 것 같아,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일단은 처음에는 장밋빛이에요. 처음엔 딱 자신감도 있고, 왜냐면 맛이라는 것도 내가 다 잡았고 상권도 다 알고 내 가게에 누가 오는지 내 단골 고객도 내가 다 알고, 바뀐다고 해도 뭐 그 사람들 뭐 내 얼굴 보고 올 수도 있는 거죠. 음식 맛이 변한 건 없으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,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오픈을 하게 되면은 장사가 안 돼요. 물론 잘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대부분이 장사가 안 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럼 왜 안 되게 되는지 하나씩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자고요. 첫 번째는 내 가게가 왜 처음에 잘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처음부터 내 개인 가게를 열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. 손님들이 그러면 그냥 올까요? 당시에는 당연히 실력도 지금보다 없었을 거고 맛도 못 잡았을 거고 경험도 없었을 테니까,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거잖아요. 근데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했을 때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검증된 명성을 내 가게에 입히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.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오픈빨이 좋은 거예요. 왜냐면 생뚱맞은 아예 처음 보는 그 상권에 그 브랜드가 들어갔어. 근데 중요한 처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의심할 거 아니에요? 근데 중요한 건 찾아보니까 이거 저기서도 유명한 거고 저기서 유명한 거구나. 그러다 보니 검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. 일단 유명 브랜드면은 당연히 유명 브랜드니까 바로 오픈하자마자 찾아옵니다. 그 동네 사람들은 한 번씩 오는 거죠. 유명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우리 동네 뭐 생겼네? 창풀치킨이 생겼네? 그럼 쳐볼 거 아니에요? 이 창풀치킨이 한 5개 있는데 저기서 되게 평가가 좋구나, 뭐 유명하구나 저 동네에서. 그럼 또 그걸 믿고 또 오는 거죠. 저 동네 고객들이 만족하는 리뷰를 보고 나도 갈 수도 있는 겁니다. 이미 형성된 그 명성을 내 가게에 입히게 되는 거죠.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내 얼굴 보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. 그냥 그 브랜드니까 오는 거죠. 근데 그 브랜드를 없앴다? 이러면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. 한두 번 갔던 곳인데 가게 이름 바뀐 거 보고 장사가 안 돼서 바뀌었나 보구나, 가게 음식맛 변했겠다,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. 별 생각 없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이게 더 큰 문제일 수가 있는데, 단골 고객만 남아요. 손님의 종류는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별 생각 없이 들어오는 고객, 두 번째는 단골 고객. 제대로 그 가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고객의 비율이 높을까요? 아니면 단골 고객의 비율이 높을까요? 그 가게 사장님 얼굴까지 알고 있는 나름대로 친분 있는 그 단골 고객이 전체 고객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?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손님 비중이 높습니다. 훨씬 더.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손님이 많은 곳일수록 수익은 더 좋아요.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는, 발길이 그냥 향하게 되는 그런 상권 좋은 곳에, 좋은 입지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큰 거고요.
그런 상권과 입지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 명성이 있는 프랜차이즈를 집어넣는 이유가 큰 거죠. 근데 단골은 고마운 사람들은 맞는데 천하에 돈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. 내 가게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지 가장 효율적인지 가장 경제적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, 가격 대비 완전 뽕을 뽑아가는 사람들이에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들은 야 그냥 거기 가서 먹자, 그럼 회식도 할 수 있고 술도 진탕 먹을 수 있고, 사람들이랑 와가지고 야 이것도 시켜 저것도 시켜 이렇게 사이드도 시키면서 뭐 그러면서 테이블 단가를 높이게 만들어 주는데, 단골은 그냥 합리적인 소비, 그냥 딱 그 정도입니다. 세 번째는요, 브랜딩이 아예 없다라는 건데요. 이게 사실 제일 문제일 수도 있어요. 브랜딩이란 뭘까요? 그 브랜드가 되어가게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브랜딩이거든요. 애초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시작했을 때는 그 브랜드 입장에서 브랜딩이라는 거를 나름 했을 겁니다. 하지만 내가 개인으로 바뀔 때쯤에는 트렌드도 바뀌었을 거고, 내 개인으로 바꿀 때 생기는 그런 불협화음들이 있죠. 그냥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. 전체를 이렇게 옷을 입어도 이게 머리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검은색 뭐 가디건을 입고 구두는 뭐 갈색 구두를 신고 뭐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도 이 브랜딩이 필요한 건데, 가게를 하는데 다른 건 다 마찬가지인데 뭐 간판만 바꿨어, 음식만 좀 바꿨어, 이런 식으로 뭔가 합치되는 그런 고객이 느꼈을 때 브랜드처럼 보이게 하는 요소가 없어지게 되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.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이 정도 마시면 됐지, 그냥 간판만 청가리하고 내 음식은 맛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럴지 모르겠지만 손님은 아닙니다. 그냥 그 매장 들어가면서 느끼고 들어가기 전에도 느껴요. 이 가게가 그냥 천가리 했는지 나름 새로운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오픈을 한 건지 그냥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거죠.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전보다 뭐 더 맛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단골들의 뭐 응원 목소리도 듣고 나름 소자본으로 경제적으로 시작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손님은 아니에요. 결론적으로 맛이 좋고 뭐 양을 더 늘린다? 그냥 1차원적인 뭐 이런 방식으로는 개인이 성공하기 힘듭니다. 더더욱이 그동안은 프랜차이즈를 했으니까,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가 나한테 준 그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였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단점을 내가 채우면 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, 이미 그 단점에 집중해서 채우는 순간 내가 갖고 있던 장점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죠.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내가 느꼈던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을 개인으로 했을 때 완전히 다시 내 방식대로 채워주지 않는다면 더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동안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내 장점이 크냐, 내 가게의 장점이 컸냐, 아니면 내가 인지하던 단점을 커버하는 게 더 컸냐, 사실 이 싸움인 건데, 정말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장점을 더 채우지 못하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죠. 그래서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인으로 바꾸고 개미 눈물만큼의 투자 아닌 투자금으로 바꿔서 더 큰 기대를 하지만 결국 망하지도 않고 흥하지도 않고 그냥 연명만 하는 정도의 단골 위주의 식당으로 이렇게 남는 걸 보면, 이렇게 되면 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. 고객의 확장성이 중요하잖아요. 상권의 확장성, 고객의 확장성. 지금 하고 있는 고객은 확보가 됐다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을 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배제하고 그냥 딱 그 정도 매출로다가 그냥 연명하게 되는 가능성이 큰 가게가 되는 거죠.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예 안 돼 버리면 그냥 접기라도 할 텐데, 그것도 안 되고 희망 고문으로 지금도 시간 보내는 경우들이 많고요. 그나마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 야금야금 다 써가지고 더 이상 투자할 돈도 없고, 팔아도 이 죽은 가게 높은 금액 받지도 못하고요. 그거 판다고 해도 다른 곳에 가도 그 가게 구하고 꾸밀 돈도 없어서 그냥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말 많은 겁니다. 그러니까 개인으로 할 때는 누더기가 아니라 제대로 나만의 브랜딩을 하고요. 이 음식 맛이라고 하는 그냥 전체 브랜딩의 30% 정도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, 손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새롭게 재창조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창업의 의지를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왜 안 되지? 이런 혼자만의 생각으로다가 고객들은 와서 맛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맛있다는데 난 왜 안 될까? 내일은 될까? 다음 달은 될까? 내년엔 잘 될까? 이런 식의 희망 고문을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. 항상 개인으로 할 때는 그냥 누더기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롭게 모든 걸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재창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.